자, 5장 시작합니다. 자, 5장 시작하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종목이 없어요. 지금 쭉 데이터를 좀 보긴 봤습니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가난 애들만 가요, 여러분. 이게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이게 지수가 한번 이랬었잖아요, 여러분. 이후로 가는 애들은요, 가는 애들만 갑니다. 그래서 튀는 애들만 튀게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만일에 데이터상으로 이제 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가는 애들만 간다. 뭐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저 올라가는 애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자, 어느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꼭지가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죠? 올라갔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종목수가 줄어요. 종목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지금 박스를 타고 올라가는 애들의 종목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대형주가 빠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직 뭐예요? 줄어들지 않았어요. 대형주 아직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들 홀딩하고 계속 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큰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저런 고점 구간 같은데 좀 패턴이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쵸? 이게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되더라도 결국엔 뭐예요? 그쵸? 종목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올라오고. 근데 지금 저기 이러다가 지금 한 번 더 뚫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보다는 종목수가 줄어든 건 맞아요, 여러분. 이때보다 종목수가 줄어든 건 맞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줄어든 건 맞는데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만약에 얘네가 무너져서 이쪽으로 빠진다 해서 4천 라인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왜 그래요? 자, 종목 수가 뭐가 돼요? 그렇죠. 유지가 된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만일에 그러니까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떻게 돼요? 그쵸? 많은 종목들이 뜨긴 했죠. 근데 가다가 안 뜨는 애들도 있죠. 이거 추세도 안 따라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엄청 무너진 거냐? 무너지지 않는다니. 이런 상태일 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재겨놓고, 그러니까 쌓아놓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쌓아놓는 애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종목들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좀 보시면 좀 약간 제가 오늘 비중 담은 것도 있습니다. 비중 담은 것도 있고, 지금 종목도 뭐 GS건설도 밀려요, 지금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짜증나는 상황인데, 그쵸? 그래 봐야 100만 원, 100만 원, 뭐 여기까지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쵸? 상황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추세를 보면서 더 판단을 하겠죠, 제가. 더 판단을 할 거고, 더 큰 추세를 볼 거고, 그쵸? 더 큰 흐름을 볼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더 큰 흐름을 본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잘 가다가 눌러주는 애들이 지금 이건 눌러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눌러준 것도 아닙니다. 잘 가다 눌러준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뜻에 잘 타다가 이렇게 눌러져 버리는 이게 2026년 초반이잖아요. 더 눌러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한 눌림이냐? 솔직히 심한 눌림은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심한 눌림은 아닌데, 자, 추세는 벗어난 거죠. 추세는 벗어나고 몇 개월 동안 바닥이 있어. 박스권도 깔끔하진 않죠. 깔끔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눌림 오고 주가 떴을 때 좀 움직여 주긴 했네. 맞아요. 움직여 주긴 했는데 크게 움직여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와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이걸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올라가는 애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죠. 그럼 주가를 계속 견인해서 올라가는 애들은 이런 애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대부분 이렇게 뭐 올릭스라든가 기본 틀은 무조건 이 틀로 갈 수밖에 없다니. 그럼 잘 보세요. 어떤 종목은 박스권이 밑으로 빠져서 이렇게 돼 버립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렇죠.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되겠죠. 그죠?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 많이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어.' 많이 올라간 거 보지 말고 딴 거 볼게요. 자 이시에 100 조금 100%좀 넘은 애들. 그쵸? 이런 애들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 보더라도요. 기본 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볼게요. 그쵸? 기본 틀은 이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많이 안 올라갔어요. 아 그럼 더 많이 안 올라간 애들을 볼게요. 그러면 흐름이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60% 70% 올라간 겁니다. 그쵸? 자, 몇 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이걸로 올라간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바닥을 기어다니죠. 여러분이 하락장세 제일 많이 보시는 게요.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 계속 바닥에 빠져주고 가다가 가지고 파란색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쌓아간다고 해서 장기간으로 보시는 분들 있죠. 장기주로 봐야겠다. 난 1년 볼래. 한 2년 볼래. 그런 분들이 이거 들고 갔다가 인제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그쵸? 막 21,000원 갔는데 29,000원 가면 엄청 그쵸.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많이 안 올라온 애들도요. 더 빠진 애들 볼까요? 한 뭐 삼천리? 좋지도 않는 종목이긴 하지만 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뭐예요? 추세가 빠져버렸죠. 그럼 얘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까 장기간으로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가면요.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올라요. 그쵸? 그런데 재밌는 건 빠지면서 뭐가 되느냐. 대형주는요. 꾸준히 빠지고요. 그쵸? 이런 바닥주 있는 애들도 좀 빠지긴 하는데 박스권이 뭐가 돼요? 점점 빠집니다. 어느 순간에 대형주가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이런 박스권들이 이 라인대가 어느 정도 멈춰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어느 정도 멈춥니다. 근데 빠지는 폭은 얘네가 훨씬 더 많이 빠질 겁니다. 대형주가 멈춰 있는 구간 나오면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평균을 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시총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형주는 5천억 이상입니다. 5천억 이상 되는 애들을 대형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상위. 그래서 상위 15% 이상 되는 애들을 보시면 돼요. 상대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상위 15% 있는 애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주냐. 그리고 중위권. 그죠? 중위권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움직여 주냐.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 지금 안 밀리고 있습니다.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모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게 삼천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 때 좀 뜰 것 같아. 뜰 것 같은데 이제 흔들기 시작하죠. 흔들기 시작하죠. 자, 박스권 내려왔죠. 여기 위에 검정색 없잖아요. 자, 뭐예요? 매도 물량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매도 물량. 여기서 매도 물량 나오기 시작했고 그 매도 물량 나와주면서 이렇게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크게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 이렇게 가다가 얘네 다시 떴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지금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유지를 지금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지를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올라와 주면 좋아요. 그러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삼천리는 우리가 볼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솔직히. 피롭틱스 보시면 뭐가 돼요? 어중간하게 걸려 있네. 올라가나 싶더니만 어중간하게 걸려 있네.
보시면 일봉 사태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다행이에요. 올라왔으니까 다행입니다. 후발주자, 그러니까 후발주자라고 해야겠죠. 예. 그 정도 급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높이 뜨는 애들을 보면요. 포지 스탁도 보시면 그나마 얘는 유지하고 있네요.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 눈에 보이시죠? 아, 떨어지는구나. 바닥에서 횡보구나. 그 다음 턴은 뛰었는데, 자, 검정 라인 받쳐가요? 안 받쳐 올라가죠? 근데 나중에 붙었죠. 그쵸? 운이 나중에 붙었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뭔 얘기? 그쵸? 애초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에요. 엄청 좋은 장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려요. 엄청 좋게 가야죠. 예, 가야 됩니다. 시장은 이런 애들이 튀어주려면 이런 애들이 많이 튀어주면서 올라가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평균 여러분이 지금 상승장이니까 이런 걸 안 보지만 나중에 보합장이나 그런 장 보면요. 이런 애들이 진짜 수두룩빽빽합니다.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그럼 가다가 빠지고 가다가 왜 수익률이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대부분 종목들이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또 이걸 봐요. 근데 또 보합장이나 하락장 때는 또 폭도 커요. 폭이 더 큽니다. 움직이는 폭이.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응을 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상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승이니까. 이거 지금 자, 이건 보여드릴게요. 이건 보여드려야지. 네. 이거는 뭐 비중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래요. 마이너스. 이모텍 지금. 자, 제가 말한 대로 하고 있죠. 자, 오이 솔루션. 그건 제 비중을 알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자, 300 들어갔죠. 자, 퍼스텍 보시면 제 뭐 알 필요가 없어요. 100만 원 이반. 여기 100만 원, 200만 원. 자, 이렇죠. 자, 수산 딱히 뭐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300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저는 그걸 합니다. 그 구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높이냐,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솔직히 제가 어제 VIP 방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오를 종목들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런 구조가 잡혔어. 이 구조 중에 자, 전체 큰 구조에서 이런 구조를 찾아냈다면 이 구조 안에서도 이런 구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이 전체의 이 흐름에도 이런 구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또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는 구간에서 여기는 무조건 좀 크게 매수해서 들어가서 좀 봐야겠다. 이런 구조도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건요. 솔직히 1%, 2%, 3%짜리들은 별 차이 없어요. 솔직히. 이건 뭐 살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뭐 이제 5% 이 밑에 있는 퍼스텍, 아모텍, 수산, 네, 라운 로보틱스 이게 그나마 여러분 눈에 띄죠. 얘는 되게 애매합니다. 여러분 그냥 애매하게 사셔도 상관없어요. 차트는 보여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유지하고 있고요. 상단입니다. 예? 일진전기도 예, 상단입니다. 그렇죠? 계속 타고 올라가니까 건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자, 삼형도 지금 뭐예요? 계속 타고 올라가죠. 지금 녹색 선 위에 박스권 상단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또 이제 욕심이 나시죠. 상단에 녹색 이렇게 튀어주면서 올라간다. 나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사야지 이 생각 하십니다. 그럼 들어가 봐야 저는 100만 원이고요. 그렇죠? 자, 태성 보시면 태성 밑에 밀려 있었잖아요. 밀려 있던 게 올라오는데 지금 뭐예요? 하단권으로 빠졌죠. 얘가 또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몰라요, 저도. 아시겠죠? 갑자기 수급 들어온다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보고 있는 건 박스권이고 눌러준다면 추세를 볼 거고, 자, 박스권 전체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요. 얘네가 파란 선이 위에 있긴 하지만, 자, 가운전선도 뭐예요? 그래서 너무 튀어서 좀 밀릴 때 여기서 한번 잘라서 먹고 한번 더 보자 하는데 이것도 올라가고 있고,
그쵸?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튈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추세는 이걸 유지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큰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메인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쵸. 수급이 있는 종목인데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 추세 타고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해성처럼. 그죠? 삼지전자 보시면 돈을 버는 구간이 대부분 이 박스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박스권, 검정색 박스권 안에서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비중을 높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면 갈수록 종목은 좀 줄어들 거고요. 아직은 유지돼서 괜찮긴 한데 상승 종목이 좀 줄어들면서 높은 단가에 있는 애들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 그 모양을 지금 얘네가 만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보시잖아요. 딱 그 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시장도 잘 가고 삼성전자 가면 지수 똑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얘네 대형주 중에 이렇게 가는 애들이 이제 몇몇 애들이 줄어들 겁니다. 이후로 좀 현대차는 무너진 것보다는 행보구간 들었잖아요. 행보구간 들었잖아요. 지금 추세를 타고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시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향해 가서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움직여주면 뭐예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좀 빠져주거나 그런 흐름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쵸? 계속 대형주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있어요? 잘 갑니다, 여러분. 딱히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냥 상승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분들은 사시고 보실 분들은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그쵸? 상단은 뭐 어떻게 뭐 건들 수도 없고 뭐 올라간 것들은 대부분 그래요. 얘는 그나마 좀 밀렸네요. 그래도 추세는 타고 있고 밀리면 뭐예요? 횡보 구간입니다. 하나 금융지주 자 올라가고 있는 그쵸? 네오티스 네, 올라가고 있죠. 박스권 안에 있죠.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는 그냥 대충 사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사고 밀렸을 때가 추세가 유지되고 좋은 상태에서 밀렸을 때 우리는 그 타이밍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밀렸을 때 여러분 여기 밀렸을 때 어땠어요? 아이 전 그래도 삽니다. 300만 원. 전 그래도 300만 원 살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예요. 이제 성광밴드도 여러분 이랬을 때 이거 좀 약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빠지고 있는 상황. 제가 여기서 샀죠. 여기서 샀을 겁니다. 밀렸을 때. 그나마 그래도 8%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샀나? 어쨌든. 자, 추세는 살아있어요. 이제 박스권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여기서는 뭐가 된 거야? 사고 팔고 하는 애들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넓어진 거예요.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떨어지는 여기 밑에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샀다는 말이 맞겠죠. 왜냐면 애초에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수해 줄려준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점점 박스권 위로 붙기 시작한 겁니다. 붙어서 가는. 삼성 ENA 위에서 움직여줬을 때 상단 그래 추세 밀렸는데 먹어 그냥 먹고 그 수익 보고 그다음 뭐예요? 눌러줬을 때 100만 원 들어가자. 100만 원 들어간 거.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보는 폭은 그냥 우리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냥. 제일 큰 박스권을 보고 그 안에서 추세를 보고 그다음 눌림 나와주면 중간 눌림이 정도 돼요. 여기는 좀 큰 눌림입니다. 그렇죠? 태성 같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런 포지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그냥 갖다 버릴까요?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인데 여기도 박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었죠. 한번 밀리긴 했었네 여기. 오우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흔들거릴 정도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더라도 그래 오늘 GS 밀렸네. 밀리면 뭐 어때 박스권 아닌데. 이제 이 정도는 뭐 봐줄 수 애교. 여기 밀리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여기가 아니라 파란색 선 밀리면
심각해집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비중 담을 수 있겠다. 이제 여기 밀리면 심각해지죠. 그쵸? 그렇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한강통신 바닥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근처입니다. 추세는 밀렸어요 벌써. 횡보 구간 여기 아니네요. 아직 버티고 있네요. 자 RF 머티리얼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단이 그냥 박스권 하단일 뿐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는 게 가는 종목이니까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잡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대단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됐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종목들 제가 또 시간 나서 또 보여드리면 돼요. 지금 또 오늘도 보여주세요. 내일도 보여주세요. 계속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변화가 그렇게 크게 막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천천히 보면서 판단하면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가 떨어지면 '아 그래. 떨어졌으니까 이건 한 300만 원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 그쵸?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제 기준으로 300 들어가 있다고 했죠. 딱 300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기준대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준대로. 뭐 제가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밑으로 빠질 때는 좀 얘기를 안 하죠. 네. 근데 여기는 기본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쵸. 400만 원 잡을 때도 있고. 그죠. 지금 현재 사면 왜 100만 원짜리죠. 밑으로 밀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그쵸. 또 300. 일 아닐 때까지 300을 맞춰. 그쵸? 그 추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IBK. 이거 나는 다운 전선처럼 틀 줄 알았어. 근데 아직 추세선 위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빠지면 100만 원 더 들어가면 돼요. 이제 이게 끝났냐?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아직 분봉은요, 안 끝났어요. 그죠? 아직 분봉은 안 끝났습니다. 아직 추세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겠죠, 저도. 추세히 확인해 보니까. 그죠? 그래서 눌림 한번 잡아야겠다. 그래서 잡은 거. 흐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보면서 대응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건 좀 밑에 많이 보여드렸죠. 오이 솔루션 좀 움직여 줍니다. 오이 솔루션 이거 뭐 이제 끝까지 갔다. 이건 전 예, 봅니다. 종목을 보고 예, 또 뭐 관련돼 있는 다른 사람들 것도 봅니다. 그래서 뭐 끝에 갔다 이제 끝난다 이제 떨어진다 얘기하는데 전 사요. 제 기준에 안 빠졌거든요. 그죠? 제 기준에 아직 안 빠졌어요. 이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홍색 선 밑으로. 그쵸. 횡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계속 아침에도 보여드리고 오늘도 보여드리고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고 이 수급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일봉에 있는 이 수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가 돼 있는 종목이라면 웬만하면 올라간다. 상승 확률이 70에서 80이에요. 그리고 70에서 80%로 100% 종목을 잡아내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 종목을 잡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사야지 100% 종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막 뚫어주면서 움직여주면서 이런 폭에 있는 데서 사야 된다. 그래야지 100%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눌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하는 거. 200만 원. 땡. 100만 원, 200만 원. 여기까지 밀 300. 올라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서 쭉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또 뭐예요? 그렇죠. 잘라 먹든 다시 한번 춤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올라가서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스윙 먹었으면 추세 밀렸네? 그럼 뭐예요? 그냥 스윙 먹자. 자 200만 원짜리다. 여기 100만 원짜리입니다. 200만 원짜리, 100만 원. 여기까지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쵸?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이 기준대로 간다면
상승 확률은 70에서 8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확률을 믿고 그 포지션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대형주의 흐름이나 중형주의 흐름이나 얘네가 그래도 가격이 엄청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일정 구간 내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저는 주가가 훨씬 더 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뜨는 건 뜨는 거지만 이건 상승이고요. 이후로 좀 눌림 나와서 움직여 줬을 때도 지금 있는 물량이 무시 못할 물량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온 게 무시 못할 물량이에요. 얘네가 만약에 빠지더라도 뭐예요? 4,500까지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물량 무시할 수 없는 물량입니다. 대형주 수급이 특히. 그러면 뭐가 돼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튼튼해지는 대형주 수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 빼먹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군사 방산 때문에 못 될 수 있는 건지 뭐죠. 한국에 대한 투자가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 뭐예요? 펀드, ETN, ETF 그쪽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상위 종목을 보면 그런 종목들이 꽤 많아요. 한번 볼까요? 이거 말고. 요 그러면 펀드 종목이 꽤 많습니다. 6번이네요. 그러면 이게 안 보이시겠군요. 보시면 이게 1, 1위부터 그냥 쭉 한 겁니다. 그럼 보시면 펀드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뭐 해외에 200선, 네, 키움 200 선물 레벨의 선물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투자된 게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펀드, 원자력 되게 많습니다. 네트워크, 태양광 되게 많아요. 볼까요, 한번? 포지션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펀드를 보면 뭐가 보여요? 큰 굵직굵직한 뭐예요? 산업이 보이는 거잖아요. 저 산업이에요, 여러분. 굵직굵직한 산업이 멀쩡하네. 근데 펀드 저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펀드에 엄청 투자할까요? 투자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저걸 끌고 나가는 게 한국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펀드 투자되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 빠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 예전처럼 이따위 꼴을 겪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따위 꼴을 이따위 꼴을 겪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되게 힘들었죠. 전 2021 8월 달부터 리딩을 점점 줄였죠. 왜 그래요? 빠지니까. 그쵸? 이후로 이제 뭐 2차 전지 좀 몇 개 좀 뜨다가 뭐예요? 망했죠. 그다음 뭐예요? 뭐 이거 바이든 때문에 망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되고 나서 망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네. 실질적으로 돈이 도는 걸 보는 겁니다. 돈이 도는 거를 미국이 큰 나라긴 하지만 걔네들의 입장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전 세계가 침체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전 세계가 침체고요, 여러분. 자, 전쟁이 안 난 지역을 한번 볼게요. 아시아야, 아시아. 중앙아시아 막 중동, 아시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걔는 걔네고 아시아가 전쟁 제일 안 났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유럽도 지금 부들부들하고 있고 러시아 난리 나고 그쵸? 그러면 보세요. 미국 있고 여기 이제 멕시코 있고 그쵸? 남아메리카 있죠. 자, 여기도 전쟁 안 났어요. 근데 얘네는 애초에 기술력이 없는 놈들이고 멕시코는 뭐예요?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뭐가 됐어요? 자, 중국에서 넘어온 걸로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했다가 뭐가 돼요? 지금 제재 맞았고 그래서 미국만 잘 나갑니다. 얘네는 갖다 버리고 얘는 뭐 지하자원은 있어요. 지하자원 있어요. 자, 주식하는 애들 중에 지금 제일 괜찮은 게 어디야? 아시아밖에 없어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전쟁을 안 해서 아시아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전쟁을 안 했을 경우에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때 뭐예요? 미국이 전쟁했어요? 전쟁했죠. 공격당했어요? 안 당했죠. 전쟁 터졌어요? 아니죠. 그럼 아시아는 뭐예요? 공격당했어요? 아니죠. 전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뜨네요? 얘는 전쟁하고 있었는데 자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군수물자. 근데 얘는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 개판 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판이 났어요. 왜요? 제조업이 망했거든. 얘네 지금 있는 공장도 군수 공장으로 돌린다고 해도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전쟁 난다고 했을 때. 그럼 누굴 써야 돼요? 자, 거기에 기술력이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중국은 싸우고 있잖아요. 중국 때문에도 지금 중동을 건들고 있는 건데. 얘네 제외하면 기술력. 그리고 얘네 뭐해야 돼요? 자위대. 얘네 뭐예요? 야, 너네 군사. 그때 뭐 헌법 얘기 개정 나오고 얘기 나오고 있죠. 자, 누가 그걸 해줘야 돼요? 야, 우리 제조업 불려서 군수 만들어도 2차 세계대전으로 싸우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야, 너네 무기 만들고, 야, 너네는 사람 많잖아. 땅덩어리가 그나마 한국보단 크잖아. 자위대 승격 시켜줄게. 대신에 무기 만드는 거 이거 하고, 우리 미국 군대도 있고, 니네 플러스 해가지고 어쨌든 막아보자. 아시겠죠?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지금 현재 전쟁으로만 봤을 때 큰 그림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음모론이에요.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상대적인 거거든요. 딴 데 전쟁 이러면 반사이익을 얻는 것처럼. 그런데 기술력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유럽이나 유럽은 규제가 많아서 잘 뜨질 못하고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 한국도 급이 높은 거 아니야? 반도체는 높겠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급이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안 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으로 기술 개발이 된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큰 틀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많이 가고 더 좋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설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음모론이고요. 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가능성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